안녕하세요. 모토그래퍼 전승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타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저의 가장 큰 불만은 뭐냐면은 타다와 검찰 또는 타다와 택시 아니면은 뭐 국회와 택시 등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에서 정작 중요한 우리 소비자가 빠졌다는 것인데요. 뭐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아쉽기만 합니다. 뭐 일반 소비자들이 택시 업계보다 단결된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타다 측은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렇게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고 택시 업계는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 재판부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소카 이재용 대표와 소카 자회사 겸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 그리고 소카 및 타다 법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지난 10일 타다 승객은 콜택시를 불렸다고 생각할 뿐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타다는 콜택시 영업일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라면서 이렇게 각 법인 대표들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용자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데요. 정리를 하자면 타다를 부른 소비자는 운전자가 포함된 초단기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다는 택시가 아니라 렌터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결인 거죠. 타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당분간은 불법 유상 운송 논란에 대해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는 15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렌터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여객 자동차 운수법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타다 등은 이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택시 업계에서는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빨리 즉각 항소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촉구했고요.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에 조속한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저항도 당연히 있겠죠. 총파업 및 전 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택시 업계 측은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 영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면서 이용자 누구도 소카의 차량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음에도 이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인 거죠. 이어서 현실에서 타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또 택시와의 차별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타다의 불법 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 운송 질서가 어떻게 붕괴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배제된 판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대자본, 대형 로펌을 이제 내세운 타다에 대한 면죄부를 준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타다에 대한 입장은 뭐 찬성과 반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타다를 찬성하는 사람은 공유경제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고요. 타다를 반대하는 사람은 편법으로 기존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사업을 제재한 당연한 결과라고 동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다를 공유경제와 엮인 거창한 개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플랫폼도 아니고요. 그냥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는 11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그런 조항의 빈틈을 잘 파고든 영리한 사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또 다른 택시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법원 발표 이후 타다가 공개한 입장문에도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미래산업이나 공유경제 서비스, 4차 산업 등 그런 거창한 표현 말고 그냥 새로운 대한택시 고급 택시를 좀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그냥 솔직한 대답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잠시 타다의 입장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달려갑니다.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타다는 더 많은 이동 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정말 거창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거창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다는 이런 거창한 미래 공유 플랫폼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애초에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의 취지는 급증하고 있는 해외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여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의 일환이었으니까요. 아마 이 법을 만든 사람들도 타다 같은 사실상의 택시가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도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11인승 렌터카를 구매하고 앱을 만들어서 그냥 타다처럼 승객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센 저항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편법 논란이 아예 없더라도 기존 택시 사업자와의 격한 그런 갈등과 부딪힘이 예상되는데 타다는 얼마든지 이렇게 쥐고 흔들 수 있는 허점들이 많거든요. 밥그릇을 뺏길 수는 없죠. 누구는 뭐 비싼 돈 주고 어렵게 면허를 받아서 운행하는데 누구는 편법으로 택시를 운행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타다에서는 이 법은 타다금지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부의 이 결정에 소비자는 쏙 빠졌다는 겁니다.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배제된 채 기존 이익 집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정안이나 판결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비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다의 편법성도 문제지만 택시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타다가 나오고 인기를 모은 이유는 기존 택시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많은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런 신규 서비스가 진입하지 못하게 단단한 철밥통을 만들고 독점적인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우버도 그랬고 뭐 타다도 그랬죠. 그리고 뭐 카풀 플랫폼 역시 택시업계의 저항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거치면서 뭐 택시비가 예전에 비해서 한참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차 거부나 뭐 과속 및 난폭 운전, 또 이런 법질서 위반, 그리고 뭐 청결하지 못한 차량 상태, 그리고 뭐 쓸데없는 말 걸기, 아니면 뭐 바가지 요금 등 택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특히 저는 승차 거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승차 거부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이런 종로나 인태원, 강남, 홍대 등 밤에 택시 잡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텅 빈 차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손님이 아니면 태우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우라통이 솟아오르는데요. 승차 거부 안 하고 택시를 태워주시는 기사님을 만나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 정도로 승차 거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이 바로 댓글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이 내용을 기사화하고 저희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순식간에 5만 분이 보시고 한 230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의 댓글이 다 택시기사님들, 택시업계한테 부정적인 거예요. 일단 보면은 뭐 차 안 막히고 교통사고 확률 낮아지겠다, 뭐 이 정도 반응이면은 본인들이 좀 느낄 때도 되지 않았나, 먹고 살기 힘들다 파업, 정도껏 해야지 동정표라도 던지지, 그리고 뭐 택시 없으면 버스 잘 달리겠네, 네 파업 계속하세요, 운전하기 한결 좋아지겠네, 아 너무너무 행복하다, 평생 파업하세요, 아 파업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한심하다, 그리고 뭐 택시 없으면은 타다를 비롯한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이 되겠네요, 좋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뭐 택시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분들과 저도 같습니다만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는 이런 뭐 애정어린 비판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택시 업계한테 너무 냉정하고 차갑기만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택시 업계와 택시 기사님들도 한번 뒤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하루 종일 좁은 택시에 앉아서 힘들게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택시는 점점 늘어나서 예전처럼 돈 벌기도 쉽지가 않죠.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는 높은 산학금을 채워야 하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면허를 취득하는 데 쓴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존재 이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원하는 목적지에 쾌적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라는 거죠. 모든 택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택시는 이런 서비스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소비자들은 서비스만 좋으면 택시 요금을 올려도 좋다라고 말하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택시 요금이 먼저 올라야 서비스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기준으로 작년 2월이었죠. 택시 요금이 26.7%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비스가 개선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요금을 더 올려달라는 주장은 명분이 사실 부족하죠. 서비스업이라는 특성상 무엇이 먼저인지는 자명합니다. 택시가 먼저 바뀌어야 하죠. 비싸게 팔게 해주면 맛있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음식점 주인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먼저 맛있게 만들고 가격을 올려야 소비자들이 납득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경쟁 플랫폼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제대로 관리 감독할 것. 다른 하나는 기존 택시업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기사님들의 수익 체계를 조절할 것입니다. 택시 서비스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경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용과 영업용 또는 일반과 모범으로 나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새로운 택시 플랫폼과의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만 합니다. 우버와 타다처럼 쑥쑥 크고 있는 신규 택시 플랫폼을 억지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택시가 안 잡혀서 타다를 이용하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우버를 타보면은 우리나라에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듭니다. 언제까지 소비자들의 편의를 외면한 채 택시 업계의 눈치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택시 플랫폼이 경쟁하고 더 좋은 서비스가 살아남는 생태계를 만들어야겠죠. 기존 택시 서비스가 만족스럽다면 굳이 타다를 찾아서 탈 이유가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타다가 현재의 적자를 감내해내면서 사업을 키우는 이유도 바로 이 점 때문일 겁니다. 택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나중에는 비싸더라도 타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굳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대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있어야만 합니다. 타다 같은 케이스가 또 생겨나면 안 되겠죠. 진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왔을 때도 기존 택시의 철밥통을 이렇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미리미리 적응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준비를 시켜야만 하죠. 당장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꽁꽁 싸매서는 답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경우에 보험, 이런 사고 등에 대한 기존 체계와의 동일한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타다 등의 신규 택시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를 대비한 도로의 혼잡도 조정해야겠죠. 과격한 주장까지 좀 한번 해보자면은 택시 업계의 운영 및 수익 체계에 대한 개입도 필요해 보입니다. 택시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개별 기사님들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택시 서비스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사님들의 낮은 수익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 등 새로 만든 규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과속 및 난폭 운전과 법질서 위반 등도 엄격히 단속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사장만 배불리는 택시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해결해야겠죠. 택시 기사님들의 수익 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서비스 향상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면서 불편한 택시를 탈 수는 없으니까요. 타다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편의 한마디는 검찰, 법원, 국회의원 등 높으신 여러분들, 너무 좋은 차만 타고 다녀서 택시 불편한 거 못 겪어보셨죠? 에휴, 답답합니다. 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승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